사돈, 몇 년 군번이세요? 거, 해병대 기수로 치면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 상견례라는 엄숙한 자리, 해병대 부심에 잔뜩 취한 대령이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에게 뱉은 충격적인 도발입니다. 그는 눈앞에 앉은 수수한 차림의 여성을 군기 빠진 여군 출신 아줌마 취급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로 기선을 제압하려 하는데요. 과연 이 살 떨리는 하극상 상견례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도파민 충전할 준비 되셨나요? 고구마 없이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역대급 사이다 참교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만 박철곤 대령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안방의 전신 거울 앞에서 벌써 30분째 넥타이와 씨름 중이었다. 붉은색. 피보다 짙고 태양보다 뜨거운 해병대를 상징하는 그 붉은색 넥타이였다. 여보, 당신 오늘 상견례 가는 거 맞아요? 무슨 사령관 이취임식가요? 아내 김 여사가 혀를 끌끌 차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짙은 감색 양복은 어찌나 다림질을 했는지 소매 끝으로 무라도 썰 수 있을 것 같았고 구두는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져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번쩍거렸다.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마라. 상견례는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 박철곤이 넥타이 매듭을 단단히 조이며 비장하게 말했다. 상대는 군인 집안이야. 안사돈이 군 복무를 했다지. 여자가 군대에 있어봤자 얼마나 알겠냐마는 그래도 군무를 먹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따지게 되어 있어. 초장의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민우가 평생 처가살이하면서 기 한 번 못 펴고 산다. 가장인 내가 호랑이 같은 기백을 보여줘야 사돈댁에서도 우리 집안을 어려워하는 거야. 박철곤은 해병대 학사장교 출신으로 30년 넘게 군복을 입으며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연대장 시절 그는 병사들 사이에서 미친 독사로 불렸다. 훈련 때마다 직접 진흙탕을 구르고 한겨울에 알통 구보를 시키며 정신력을 강조하던 그였다. 지금은 국방부 정책실 파견 근무로 잠시 야전을 떠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포항 앞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 있었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 박민호 대위가 소파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전방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 중인 민우는 아버지의 유난스러운 해병대 사랑에 진작부터 질려있는 상태였다. 민우야. 박철곤의 굵은 저음이 거실을 울렸다. 민우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예, 아버지. 복장이 그게 뭐냐?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육군은 이래서 안 돼. 각이 안 살잖아, 각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는 증거다. 박철곤이 성큼성큼 다가와 아들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민우는 숨이 막히는 것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발요. 오늘 지은 씨 어머님 뵙는 자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네. 제발 평범한 아버지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지은 씨 어머님 혼자 나오시는 거라 많이 긴장하실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군기 잡으시면 분위기만 어색해져요. 어허, 자식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내기 살려주려고 이러는 거다. 듣자 하니 사돈 어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안사돈 혼자 딸을 키우셨다며? 거기다 군 출신이고. 보통 기 센 여자가 아닐 거다.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 선배로서 딱 중심을 잡아줘야 내가 장가가서도 대우받는 거야. 알았어? 박철곤은 자신의 왼쪽 가슴 양복깃에 달려있는 금색 배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해병대 앵카. 독수리와 별 그리고 닻이 어우러진 그 황금빛 문양은 그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너 명심해라. 해병대는 앉으면 이빨, 서면 짜세, 돌아서면 긴바이다. 오늘 아버지가 화려한 이빨로 사돈댁 혼을 쏙 빼놓을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박철곤은 현관 신발장에서 구두 주걱을 꺼내 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늘 상견례 장소는 용산에 있는 국방 컨벤션 센터 근처의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군인 공제회 할인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방부 근처라는 지리적 이점이 박철곤의 권위를 세워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박철곤은 끊임없이 입을 풀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필승. 좁은 엘리베이터 안이 그의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김 여사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닫히는 문에 비친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상견례가 피바람이 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아버지는 모른다. 지은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묘하게 말을 아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은 씨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설명하기 힘든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검은색 대형 세단에 시동이 걸렸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박철곤은 운전대를 잡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자, 가자. 적진을 향해 돌격. 그것은 상견례가 아니라 적의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 지휘관의 출정식이었다. 국방부 인근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오가고 담장 너머로는 거대한 국방부 청사가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박철곤은 익숙한 솜씨로 한정식집 발렛 파킹 구역에 차를 댔다. 주차 요원이 다가오자 그는 차 창문을 내리고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차 키를 건넸다. 차 조심해. 범퍼에 흠집 하나라도 나면 자네 월급으로도 못 막아.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 요원의 깍듯한 인사를 뒤로하고 박철곤은 가족들을 이끌고 식당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는 예약자 명단이 적힌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 12시 매화실 박철곤 대령님 상견례.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대령이라는 두 글자가 박철곤의 어깨를 더욱 으쓱하게 만들었다. 그는 칠판을 툭 치며 민우를 돌아보았다. 봤냐? 사회에서도 이 계급장이라는 게 먹히는 거야. 내가 예약할 때 일부러 관등 성명을 댔지. 그랬더니 제일 좋은 방으로 빼주더구나. 이게 다 아버지가 쌓아온 덕이다. 민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 식당은 군인들이 주 고객이라 계급을 밝히는 게 흔한 일이었지만 굳이 아버지의 기분을 망칠 필요는 없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매화실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은은한 가야금 산조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약속 시간은 12시. 현재 시각은 11시 50분이었다. 우리가 10분 일찍 도착했군. 군인의 생명은 시간 엄수지. 5분 전 대기. 이게 기본이야. 박철곤이 상석인 안쪽 자리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김 여사와 민우도 자리에 앉았다. 박철곤은 물 한 잔을 들이키며 문 쪽을 주시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안사돈이 들어온다.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그녀를 향해 자신이 먼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를 던지며 악수를 청한다. 그녀는 대령의 계급장과 풍채에 압도되어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는 그런 사돈을 넓은 아량으로 감싸준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55분이 되자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상냥한 목소리와 함께 며느리 될 김지은이 먼저 들어왔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지은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지은의 어머니 이지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철곤의 눈이 매처럼 이지선을 훑었다. 첫인상은 실망과 안도가 교차했다. 그녀는 지극히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조금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색이 바랜 듯한 베이지색 니트 카디건에 펑퍼짐한 면바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머리는 검은색 고무줄로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명품 백 대신 낡은 천가방이 들려 있었다. 군 출신이라더니 제대한 지 한참 돼서 군기라고는 다 빠져버린 동네 아줌마로군. 박철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상대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기가 새 보이기는커녕 목소리 한 번 크게 내면 주눅 들어서 눈물이나 짤 것 같은 유약한 인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짐짓 호탕하게 웃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되실 분이시군요. 박철곤입니다. 그가 소뚜껑만 한 손을 내밀었다. 이지선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거칠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미 되는 이지선입니다. 초면에 신뢰가 많습니다. 목소리마저 작고 나긋나긋했다. 박철곤은 소나귀에 힘을 꽉 주며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었다. 일종의 기싸움이었다. 이지선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듯 하더니 별다른 저항 없이 그의 손짓에 따라 흔들렸다. 앉으시죠, 앉으시죠. 여기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철곤은 자신이 주인이라도 되는 양자리를 배정했다. 본래 상견례 예절상 입구에서 먼 쪽이 상석이고 먼저 온 사람이 안쪽에 앉아 있는 것이 맞지만 그는 은근슬쩍 자신이 문을 바라보는 가장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늦게 왔는데 입구 쪽에 앉겠습니다. 이지선이 사양하며 문 쪽 의자를 빼려 했다. 에이, 아닙니다. 군인 정신, 연장자와 부녀자 우대, 제가 또 해병대 아닙니까? 해병대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어서 안쪽으로 가시죠. 박철곤의 강권에 못 이겨 이지선과 지은은 안쪽 자리에 앉았다. 민우와 김 여사는 박철곤의 눈치를 보며 맞은편에 착석했다. 팽팽해야 할 상견례 테이블의 균형은 이미 박철곤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음식은 제가 미리 코스로 시켜놨습니다. 이 집이 갈비찜을 잘하는데 뭐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군에 계셨다니 아무거나 잘 드시겠지만 허허. 박철곤이 너스레를 떨며 물티슈로 손을 닦았다. 이지선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박철곤은 확신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신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체 요리로 호박죽과 계절 샐러드가 나오자 박철곤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는 직원에게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아버지, 대낮부터 술은 좀. 민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렸지만 박철곤은 손을 휘휘 저었다. 사돈 만나는 좋은 날에 술 한 잔이 빠지면 섭섭하지. 사돈 어른도 한 잔 받으시죠? 군대 있을 때 회식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군들이 또 술 하나는 끝내주게 마시던데. 이지선은 정중하게 손을 가로저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술을 잘 못해서요. 에잉, 군 출신이 술을 못한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여군 하사관들이나 장교들,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버티려면 깡소주를 들이켜야 한다던데. 혹시 내숭 떠시는 거 아닙니까? 하하. 무례한 농담이었다. 지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김 여사가 식탁 밑으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지만 박철곤의 가죽 구두에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정말 못합니다. 체질상 안 받아서요. 이지선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박철곤은 그 모습이 자신을 어려워해서 눈을 피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자작으로 소주잔을 채우고 털어넣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뭐 좋습니다. 강요는 안 하죠. 요즘 군대가 어디 군대입니까? 보이스카우트지. 옛날 우리 때는 말입니다. 상사가 주는 술 거절하면 바로 집합이었습니다. 연병장 돌고 머리 박고.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 박철곤은 젓가락으로 샐러드를 뒤적거리며 훈계를 시작했다. 우리 민우 보십시오. 육사 나왔다고 엘리트인 줄 아는데 제가 볼 땐 물러 터졌어요. 육군이 뭡니까? 딴 게 아닙니까? 걷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해병대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산에서 구르고 하늘에서 뛰어내립니다. 3군을 통합한 게 바로 해병대죠.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지은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민우놈한테 항상 말합니다. 장가라도 군인 정신 투철한 집안으로 가라고. 그래야 집안 기강이 선다고요. 그런데 사돈, 실례지만 군 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한중이 전역? 아니면 대위? 박철곤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이지선을 탐색했다. 이지선이 냅킨으로 입가를 살짝 닦으며 대답했다. 네, 뭐.
적당히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군대에서 롱런하기 힘들죠. 결혼하면 애 낳아야지 살림해야지. 군대가 또 워낙 박봉이고 험하니까. 병관은 뭐셨습니까? 역시 행정이나 간호 쪽. 박철곤의 질문에는 여자가 해봤자 그런 거겠지라는 편견이 뚝뚝 묻어났다. 이것저것 했습니다. 주로 사무실에 있었지요. 이지선은 얼버무렸다. 그녀의 모호한 태도는 박철곤의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사무실이라. 꿀 빠셨네, 꿀 빠셨어. 하. 우리는 훈련 나가면 팬티 한 장 입고 눈밭을 굴렀는데 따뜻한 사무실에서 커피 타면서 군 생활하셨구먼. 그러니 군대 얘기가 재미없으시겠지.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김 여사는 체할 것 같은 표정으로 물만 마셨고 민우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곤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순해 보이는 아줌마를 완벽하게 제압해서 앞으로 며느리가 시댁에 올 때마다 길을 못 펴게 만들 작정이었다. 사돈, 군대는 계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수입니다. 짬밥이죠. 제가 1994년 임관입니다. 사관 후보생 8X기. 이 바닥에서 제 기수되면 웬만한 장군들도 어이쿠합니다. 해병대 전후에 나가면 제가 기침만 해도 후배들이 도열을 쫙 합니다. 그는 붉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턱을 치켜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족보 정리 한번 하시죠. 어차피 사돈지간에 딱딱하게 굴 필요 없잖습니까? 사돈은 임관이 언제십니까? 뭐 해병대 기수 이런 건 아니실 테고. 지은이 참다 못해 아버님 식사하세요라고 끼어들었지만 박철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지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그래서 해병 기수로 치면 한 몇 기쯤 되십니까? 군번줄이나 제대로 찰 줄 아시는지 모르겠네. 정적. 방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췄다. 민우가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박철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쐐기를 박았다. 제가 한참 선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저를 사돈어른 말고 박 대령님 아니면 오빠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흐흐. 농담입니다. 농담. 그 순간이었다. 계속 시선을 피하는 듯 했던 이지선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박철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94년. 이지선의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낮은 독백이었다. 네? 뭐라 하셨습니까? 박철곤이 귀를 갖다 대며 물었다. 박 대령님께서 94년에 임관하셨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꽤 고참이죠?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지선이 픽하고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헛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의 관용, 혹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였다. 해병대 사관 후보생 8X기. 대단하시네요. 전후에도 끈끈하시고. 아, 아시는구나. 역시 군밥 좀 드셨네. 그래요, 해병대는 전후에 빼면 시체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사돈도 어디 가서 기수 밀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병대 전후에 동원해서 확 기를 살려드릴 테니까. 박철곤은 신이 나서 떠들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지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구형 검은색 스마트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박철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다. 민우 아버님. 이지선이 불렀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빠라고 부르시라니까요. 허허. 저는 해병대는 아니지만 기수는 좀 따지는 편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런데 94년 임관이면 91년 임관한테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예? 91년이요? 아, 뭐 당연히 선배님이죠. 하늘 같은 선배님. 3년 차이면 말도 못 붙입니다. 왜요?
아는 사람 중에 91년 군번이라도 있습니까? 박철곤이 쌈을 싸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이지선은 옅게 미소 지으며 찻잔을 다시 입으로 가져갔다. 네.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그때였다. 징. 테이블 위에 얌전히 놓여있던 이지선의 휴대폰이 거칠게 몸을 떨었다. 벨소리도 아닌 묵직하고 위압적인 진동 소리였다. 액정 화면의 발신자 정보는 뜨지 않았다. 오직 붉은색 글씨로 보안회선, 긴급이라는 문구만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박철곤은 쌈을 입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었다. 저런 화면은 그도 군 생활 30년 동안 몇 번 보지 못한 것이었다. 전화. 안 받으십니까? 박철곤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한꺼풀 벗겨져 나갔다. 이지선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동네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서늘한 냉기가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잠시만요.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통신 보안. 이지선입니다. 이지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테이블 맞은편 박철곤의 고막을 파고드는 명료함이 있었다.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린 박철곤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저 말투는 동네 아줌마가 계모임 전화를 받을 때 쓰는 말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지휘 계통에 몸담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찌르는 지휘관의 톤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지선의 응답은 짧고 간결했다.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인가? 알겠다. 정보 상황실 개방하고 화상 회의 라인 열어. 합참의장님 도착 예정 시간은? 박철곤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다. 합참의장? 정보 상황실? 그가 씹던 갈비찜이 고무 타이어처럼 느껴졌다. 30분 내로 복귀한다. 정복 준비시켜. 이상. 뚝. 전화가 끊겼다. 이지선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철곤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냉철한 정찰병, 아니 그 모든 정보를 통합해 결단을 내리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사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박철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닙니다. 회사 일입니다. 이지선은 회사라고 둘러댔지만 박철곤은 바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합참의장을 언급하는 회사는 없다. 그때였다. 쾅! 미닫이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예의 바르게 드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었다. 긴급 상황 시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뛰어오던 관성이 그대로 문에 전달된 소리였다. 필승. 아니 충성. 방 안으로 뛰어든 건 훤칠한 키의 육군 대위였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음에도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군복의 줄은 날카로웠고 가슴에는 국방부 직할 부대 흉장이, 어깨에는 초록색 견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철곤 대령이나 다른 가족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직 이지선 단 한 사람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사령관님, 1군단 지역 국지 도발 징후 포착. 합참 및 국방정보본부 전 직원 비상 소집입니다. 관용 차량 현관에 대기시켰습니다. 박철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님? 지금 이 새파란 대위가 내 사돈한테 사령관님이라고 한 건가? 정보본부? 이지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는 동작은 느렸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다. 낡은 카디건과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박철곤의 눈에는 그녀가 화려한 정복을 입은 거인처럼 보였다. 김대위, 보고가 늦다. 상황 발생 5분 지났어. 죄송합니다. 보안 회선 연결 대기하느라 지체되었습니다. 이지선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아. 상견례 자리인데.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어서 가보세요. 큰일 아니었으면 좋겠네. 지은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선은 다시 박철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철곤 대령님. 그녀가 박철곤을 불렀다.
이번에는 사돈이 아니었다. 박철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빛보다 빨랐다. 네. 예. 아까 해병대 기수 물으셨죠? 제가 기억력이 좀 돌아왔네요. 이지선이 부관 김대위에게 손짓했다. 김대위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검은색 가죽 케이스를 꺼내 이지선에게 건넸다. 그녀는 케이스를 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신분증과 함께 금속으로 된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무궁화 받침 속에 박힌 2개의 별. 소장. 박철곤의 입이 떡 벌어졌다. 턱이 빠질 것 같았다. 대령인 자신보다 정확히 2단계 위. 사단장급 지휘관. 그것도 정보병과의 실세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투스타. 군대에서 대령과 소장의 차이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의 차이였다. 소장의 말 한마디면 대령의 목이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었다. 저는 육사 47기 91년 임관입니다. 정보병과고요. 박 대령님이 94년 임관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3년 선배네요. 이지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박철곤의 심장에는 대포알처럼 박혔다. 그리고 아까 제 딸이 군인 집안에서 자라 기강이 있겠냐고 걱정하셨죠? 그녀는 박철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 딸은 전방 GOP 철책선 관사에서 태어나 엄마가 훈련 나갈 때마다 군용 트럭 소리를 자장가 삼아 큰 아이입니다. 해병대 정신 훌륭하지만 제 딸아이 앞에서 군기 운운하시는 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철곤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0분 동안 저지른 만행들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렸다. 여군이 해봤자 행정이나 했겠지. 오빠라고 불러봐. 술도 못 마시면서 내숭은. 군번줄이나 제대로 찰 줄 아나. 하나하나가 군 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들이었다. 영창? 아니 군사재판에 회부되어도 할 말이 없었다. 심지어 그는 현역 군인 신분이었다. 상대는 자신의 인사고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부 핵심 요직의 장성이고. 소장님. 저는. 박철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해병대의 붉은 명찰 같은 자존심은 이미 녹아 없어진 지 오래였다. 그는 식탁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옆에 있던 김 여사는 사태 파악이 안 돼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고 아들 민우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민우는 알고 있었다. 장모님이 국방정보본부의 전설적인 존재인 그 이지선 장군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면 기절할까봐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최악의 형태로 터질 줄은 몰랐다. 박 대령. 이지선이 낮게 불렀다. 예. 대령 박. 곤. 박철곤이 조건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관등 성명을 댔다. 한정식집 룸이 순식간에 사단장실로 변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해병대 앵카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사적인 자리에서 민간인을, 그것도 사돈 될 사람을 하급자 다루듯 하는 건 어느 나라 군대 예절입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아니, 잠시 정신이 나가서. 박철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엉덩이골까지 적셨다. 그리고 민우군. 이지선이 민우를 보았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네. 하지만 자네는 육군 장교야.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의 군인 정신으로 서게. 내 딸을 군인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건 조국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야.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우렁찼다. 이지선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못 마치고 가서 죄송합니다. 밥값은 제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박 대령님. 다음에 국방부 복도에서 뵙게 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경례받겠습니다. 이지선은 부관 김 대위와 함께 바람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충성.
박철곤은 닫히는 문을 향해 허공에 대고 경례를 붙였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도 그는 한참 동안 손을 내리지 못했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야금 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다. 갈비찜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소주잔에는 박철곤의 비참한 얼굴이 비쳤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철곤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투스타. 그것도 정보사.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투스타한테 오빠라고. 으악. 박철곤이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다. 쪽팔림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정보본부와 마주칠 일이 수두룩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합동회의가 있었다. 그는 이지선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이지선이 떠난 후에 식사 자리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아니, 초상집보다 더했다. 적어도 초상집에는 육개장이라도 넘어가는 목구멍이 있지만 박철곤의 목구멍은 꽉 막혀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다. 코스 요리가 줄줄이 들어왔다. 신선로, 대하구이, 갈비찜. 평소라면 박철곤이 역시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하며 먹어치웠을 사내 진미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고문 도구처럼 보였다. 아버지 식사 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권했다. 너는 알고 있었냐? 박철곤이 퀭한 눈으로 아들을 노려봤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셔서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은 씨가 어머니 계급 밝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야 이놈아. 그래도 힌트는 줬어야지. 내가 지뢰밭인 줄 모르고 탭댄스를 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냐? 박철곤이 억울함에 가슴을 쳤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본인이 말을 끊고 본인이 무시하고 본인이 잘난 척한 결과인 것을. 어쩐지. 아까 전화 받을 때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니. 김 여사가 혀를 찼다. 당신도 참 주책이에요. 그냥 얌전히 밥이나 먹지 왜 거기서 해병대 기수는 들먹여가지고. 나 참 부끄러워서 원. 아, 조용히 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난 우리 집안 기 좀 살려보려고. 박철곤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기를 살리기는커녕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버린 셈이었다. 그때 직원이 들어와 계산서를 내밀었다. 저기 아까 나가신 분께서 결제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직원이 건넨 것은 작은 메모지였다. 박철곤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간결하고 힘있는 필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해병대 8X기 박철곤 대령님, 밥값은 선배가 냅니다. 육군 소장 이지선. 박철곤의 얼굴이 다시 한번 화끈거렸다. 선배. 그 두 글자가 뼈를 때렸다. 금전적인 호의가 아니라 철저한 서열 정리였다. 내가 너보다 위다. 그러니 밥값은 내가 낸다. 토 달지 마라. 이런 무언의 압박이었다. 가자. 도저히 못 먹겠다. 박철곤은 다 차려진 음식을 뒤로하고 비틀비틀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그를 민우가 부축했다. 식당을 나오는 길 박철곤은 카운터 앞을 지나며 칠판을 보았다. 12시 매화실 박철곤 대령님 상견례. 아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대령이라는 글자가 이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그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박철곤은 계속해서 국방부 쪽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건물 어딘가에 이지선 소장이 앉아 있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넥타이를 바로 하고 재킷의 먼지를 털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쉿. 언제 어디서 보고 계실지 모른다. 정보사령부 사람들은 눈이 천개야. 박철곤은 해병대 앵카 배지를 만지작거렸다. 오늘따라 이 배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차에 올라탄 박철곤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민우야. 내 아버지. 결혼식장. 해병대 의장대 부르는 거 취소해라. 네?
아버지 평생 소원이셨잖아요.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예도단 칼 통과하는 거. 시끄러워. 투스타 오시는데 무슨 의장대야. 번잡스럽게.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식 올리. 알겠냐? 그리고 사회자한테 미리 말해도. 신랑 측 아버지 소개할 때 해병대 대령 이런 거 절대 넣지 말라고. 그냥 박민우 군에 붙인 이렇게만 해. 박철곤은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오만한 해병대 정신은 이날 용산 한정식집 갈비찜 냄새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다가오는 월요일 국방부 청사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주말은 폭풍전야처럼 지나갔다. 박철곤 대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군복을 벗지 못했다. 아니, 벗을 수가 없었다. 마치 벗으면 당장이라도 이지선 소장이 나타나 군 기강 회의라고 호통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국방망에 접속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이지선 세 글자를 입력했다. 화면에 뜬 프로필은 간결했지만 그 여백이 주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성명 이지선 계급 소장 소속 국방정보본부. 주요 경력 보안상 비공개 2급 비밀 취급 인가자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비공개라니. 박철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군에서 경력이 비공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기록할 게 없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일 정도로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지선의 경우는 명백히 후자였다. 육군 여군으로 소장까지 진급했다는 것은 그녀가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밟고 올라섰다는 뜻이었다. 내가 미쳤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서 호랑이 코수염을 뽑았어. 박철곤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월요일에 있을 국방정책통합회의. 그 자리는 각군 본부와 국방부 직할 부대의 주요 실무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병대 대표는 박철곤이었고 정보본부 대표는 당연히 그녀일 확률이 높았다. 일요일 밤 박철곤은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그는 이등병이 되어 있었다. 연병장에서 해병대 기수 열외를 외치며 오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교관 모자를 쓴 이지선 소장이 나타나 박훈병 목소리가 작다. 해병대 정신이 고작 이거냐? 라며 채찍을 휘두르는 악몽이었다. 으헉.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월요일 새벽 4시. 박철곤은 욕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했다. 거울 속에 그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정복을 꺼냈다. 다림질은 이미 어제 10번도 넘게 해서 날이 서다 못해 손이 베일 지경이었다. 구두는 거울 대용으로 써도 될 만큼 닦아놓았다. 민우야.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을 붙잡았다. 너, 장모님 되실 분. 평소 성격이 어떠시냐? 뒤끝. 있으시냐? 글쎄요. 지은 씨 말로는 공과 사가 확실하신 분이래요. 일할 때는 칼 같으신데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지는 않으신다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차라리 화를 내면 낫지. 웃으면서 결제판 반려시키면 그게 진짜 지옥이다. 박철곤은 우황청심한 하나를 씹어 삼키고 현관을 나섰다. 국방부로 향하는 발걸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다. 용산 국방부 청사대회의실.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되는 회의였지만 박철곤은 8시 20분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해병대는 항상 15분 전, 아니 30분 전 집합이다라며 떵떵거렸겠지만 오늘 그의 조기 출근은 순전히 공포심 때문이었다. 행여나 이지선 소장보다 늦게 들어갔다가 찍힐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다. 육군, 해군, 공군 대령들이 하나둘씩 입장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박철곤에게 박 대령, 주말 잘 보냈나? 얼굴이 왜 그리 헬쑥해? 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냥 좀. 채에서. 박철곤은 대충 얼버무렸다. 차마 사돈이 투스타라서 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8시 55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차렷. 하는 구령 소리가 복도를 뚫고 들어왔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대령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또각.
규칙적인 구두굽 소리와 함께 이지선 소장이 들어왔다.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광처럼 번쩍였다. 그녀의 뒤로는 지난번 식당에서 봤던 그 김대위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이지선은 좌중을 한번 쓱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철곤에게 머문 시간은 0.5초도 되지 않았지만 박철곤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자리에 앉으세요. 건조한 목소리. 모두가 자리에 착석했다. 박철곤은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쳐다봤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안건은 미래 합동작전 수행 개념 정립이었다. 각 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였다. 육군은 지상작전 위주를, 해군은 해상 통제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박철곤의 차례가 왔다. 다음은 해병대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박철곤 대령님? 사회자가 호명했다. 박철곤은 벌떡 일어났다. 예, 해병대 정책위원 대령 박철곤입니다.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옆에 있던 공군 대령이 깜짝 놀라 커피를 쏟을 뻔했다. 이지선은 무표정한 얼굴로 턱을 괴고 박철곤을 바라보았다. 저희 해병대는 상륙작전이 효율성을 위해 독자적인 평소라면 사자후를 토해냈을 박철곤이었지만 오늘은 말이 자꾸 꼬였다. 이지선의 눈빛이 마치 레이저 조준경처럼 자신의 미간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다. 독자적인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앉으려는데 이지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대령. 예, 소장님. 박철곤이 다시 튀어올랐다. 제출한 보고서 3페이지 2번째 문단 보시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병대가 말하는 유연성이 타 군과의 연계성을 배제한 독단적 작전을 의미하는 겁니까? 송곳 같은 질문이었다. 박철곤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닙니다.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5페이지 예산 편성안은 모순이군요. 연계성을 강화한다면서 통신 장비는 해병대 전용 규격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까? 해병대 정신이 이런 겁니까? 해병대 정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철곤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지선은 지난번 식당에서 박철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논리와 팩트로 박철곤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보안에서 다시 보고하세요. 그리고 오타가 3군데나 있더군요. 군인의 기본은 디테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회의 내내 박철곤은 이지선의 샌드백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보본부장은 원래 깐깐하기로 유명했으니까. 오직 박철곤만이 그 질책 속에 숨겨진 사돈의 교육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길 박철곤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려 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톡 쳤다. 박 대령님. 김 대위였다. 이지선의 부관. 사령관님께서 잠깐 차 한잔하자고 하십니다. 집무실로 오시랍니다. 박철곤의 다리가 풀렸다. 올 것이 왔구나. 영창 가는 기분으로 그는 정보본부장실로 향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이지선은 정복 상의를 벗고 편안한 근무복 차림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가 소파를 가리켰다. 박철곤은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각을 잡았다. 차 드세요. 녹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철곤은 뜨거운 녹차를 원샷할 기세로 찻잔을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거렸다. 이지선이 서류를 덮고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박 대령님, 아니 사돈어른. 긴장 푸시죠. 여기는 작전 지역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큰 결례를. 그건 이미 밥값으로 퉁쳤습니다. 제가 부른 건 결혼식 때문입니다. 결혼식이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아니요. 민우가 참 듬직하더군요.
우리 지은이가 남자 보는 눈은 있나 봅니다. 다만 이지선이 잠시 뜸을 들였다. 박철곤은 침을 꼴깍 삼켰다. 결혼식 날 제가 군복을 입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복이요? 원래 혼주석에 여자는 한복, 남자는 양복이 관례죠. 그런데 저는 평생 군복만 입고 살아서 한복이 영 어색해서요. 그리고 박 대령님도 제복 입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박철곤은 멍해졌다. 사돈이 정복을 입고 온다. 투스타 정복을? 제가 정복 입고 가면 박 대령님 기 좀 살려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는 겁니까? 이지선의 눈에 장난기가 서렸다. 박철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해병대 부심으로 똘똘 뭉친 자신에게 육군 소장인 사돈이 정복을 입고 나란히 서준다면 그것만큼 큰 가오는 없었다. 비록 계급은 밀리지만 군인 집안 대 군인 집안으로서의 자부심을 세워주겠다는 뜻이었다. 아, 소장님께서 정복을 입으신다면 저야 영광입니다. 저도 정복 입겠습니다. 해병대 정복. 칼각 잡아서 입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날 뵙죠. 아, 그리고 이지선이 덧붙였다. 결혼식장에서는 충성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돈끼리 그러는 거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박철곤은 집무실을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여주자. 해병대의 멋을. 대망의 결혼식 날. 식장은 별들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지선의 하객으로 온 육군 장성들과 박철곤의 하객으로 온 해병대 전우회가 섞여 묘한 긴장감과 웅장함을 자아냈다. 하지만 압권은 양가 부모 입장 순서였다. 사회자가 외쳤다. 신랑 측 혼주 그리고 신부 측 혼주 입장. 문이 열리고 화려한 한복을 입은 김여사 옆에 해병대 정복을 입은 박철곤이 섰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육군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이지선 소장이 섰다. 어깨의 견장과 가슴의 약장들이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와, 대박이다. 장모님이 투스타야? 해병대 대령이랑 육군 소장? 이 집안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겠네. 박철곤은 긴장했다. 수많은 눈이 자신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지선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단상 앞에 다다랐을 때 박철곤은 사회자의 멘트에도 없는 돌발 행동을 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옆에 선 이지선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그러자 이지선도 미소를 지으며 박철곤을 향해 경례로 화답했다. 충성. 서로 다른 구호, 서로 다른 군복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계급을 떠나 자식의 앞날을 축복하는 전우이자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 식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도 정보사 요원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쳤다. 그것은 박철곤 생애 최고의 짜세가 나온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 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박철곤의 집에 모였다.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거실 소파 상석에는 이지선이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고 박철곤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사돈, 전이 좀 탑니다. 불 조절 잘하셔야죠. 이지선이 거실에서 농담을 던졌다. 아, 예. 지금 중불로 조정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대령하겠습니다. 박철곤이 뒤집개로 경례를 붙이며 대답했다. 김 여사는 옆에서 배를 잡고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며 호통쳤을 박철곤이 이제는 자발적 취사병이 되어 있었다. 민우와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아버지가 변하셔도 너무 변하셨어. 우리 엄마가 좀 무섭긴 하지. 그때 박철곤의 휴대폰이 울렸다. 해병대 전우회 후배였다. 필승. 선배님, 이번 주말에 해병대 기수별 체육대회 있는데 나오십니까? 박철곤은 부엌 쪽을 힐끔 보았다. 이지선이 흐뭇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소근거렸다. 야, 못 간다.
이번 주말에 사돈어른 오셔서 김장하신단다. 내가 배추 절여야 돼. 예?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 배추를 절이다니요. 임마, 넌 몰라. 귀신 잡는 해병 위에 별 잡는 여사가 계시다. 끊어. 박철고는 전화를 끊고 잘 구워진 동태전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다. 소장님, 아니 사돈어른. 안주 나왔습니다. 약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좋죠. 박 대령님이 따라주시면 영광입니다. 이지선이 웃으며 잔을 내밀었다. 박철고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을 따랐다. 위하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계급장은 떼어졌지만 가족이라는 더 단단한 끈으로 묶인 두 사람. 박철곤의 해병대 앵카는 여전히 가슴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그 앵카는 오만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닻이 되어 깊고 단단하게 내려져 있었다. 근데 사돈,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제가 파렉스기인데. 사돈은 훈련소 때 고생 안 하셨죠? 술 기운이 오르자 박철곤의 기수 본능이 또 꿈틀거렸다. 박 대령님? 이지선의 눈썹이 꿈틀했다. 농담입니다. 충성. 전 붙이러 가겠습니다. 박철곤이 후다닥 부엌으로 도망쳤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결말이었다.